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대화의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해 선입견이 존재하기 때문일까요? 가치관이 다른 상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화법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대화의 개념과 중요성, 그라이스의 대화의 원리와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대화의 개념과 중요성, 그라이스의 대화의 원리,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대화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그라이스의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화에 활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개념과 중요성. 먼저 대화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대화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말하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친교가 목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대화의 결과 싸움에 도달했다면 이는 대화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를 대화의 시대, 협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 둘째는 현대사회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대화의 중요성 셋째. 대화는 말하는 이의 인격, 성격, 사상, 감정 등 자기 표현으로서 올바른 대화법과 태도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그라이스의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그라이스입니다. 그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묵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이것을 경륜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라이스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4가지 기본 대화 경륜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럼 먼저 협동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의 원리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상호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는 대화의 흐름과 일치되는 대화를 통하여 결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한 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는 결속성이 있는 말로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동생이 매형이 차를 사는지 묻고 있는데 누나는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밥 먹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경우 협동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는 누나가 의도적으로 협동의 원리를 위배함으로써 너와 더불어 차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대화상의 함축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 경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경률에는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방법의 경률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양의 경률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필요 이상의 것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보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을 뜻하죠. 특히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정보의 공유 현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언어가 갖는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여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발설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 양의 경률을 위배하게 되며, 이것은 바람직한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다음의 예시는 부부 사이의 대화로 아내가 양의 경률을 위배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남편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아내는 질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길게 나열하여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의 경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싸움을 할 때와 같은 감정적인 대화에서 양의 경률을 위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의도적인 위배로 상대방의 말문을 막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원만하고 바람직한 대화를 구성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경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질의 경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대화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역시도 대화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대화를 위해서는 질의 경률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의무로 간주되고, 질의 경률을 위배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오는 것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예시의 대화는 경찰과 도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서 도둑의 대화는 모두 질의 경률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질의 경률을 어기는 것도 바람직한 대화, 나아가 바람직한 인간관계에는 지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관련성의 경률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인데요.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사실상 대화를 이루는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성의 경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동의 원리나 양의 경률, 질의 경률 따위를 어기고 있는 것도 관련성만 있다면 허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경률을 지키고 있어도 관련성이 없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면적으로 B는 A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협동의 원리와 양의 경률, 질의 경률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A의 두 번째 대화가 잘못된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B는 왜 A가 질문을 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합성이 없는 말을 하였고, 이것은 관련성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즉, A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B를 질책하기 위하여 나이를 물었는데 B는 사과나 변명을 하는 대신에 실제 나이를 대답한 것이죠. 이와 같이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어서 관련성이 없는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것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대화하고 있는 화제나 방법과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맥락을 선택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의 경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의 경률은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으로 말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의 경률은 모호성을 피하라, 중의성을 피하라, 간결하라,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라 등과 같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의 경률을 위배하는 예를 살펴볼까요? 다음의 대화는 사고가 났을까 염려하는 A와 염려하지 말라는 B 사이에 C가 개입하여 필요 이상의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대화로서 간결하라라는 방법의 경률을 위배한 예인데요. 양의 경률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말할 것인가에 관여한다면 간결성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간결하게 표현하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애인 사이인 A와 B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이 대화에서 A는 미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B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죠. 즉, 방법의 경률 중 순서대로 말하라를 어김으로써 대화의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언어 예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바르고 공손한 말을 쓰는 사람은 품위 있게 보이죠. 둘째, 언어 예절의 기본은 지키는 것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밝고 부드럽게 말하고 발음은 똑똑하게 해야 하는데요.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중얼거리듯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넷째, 말할 때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다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여길 리가 없고, 불손한 자세나 심술궂은 표정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은 무척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좋은 말을 잘 골라 써야 합니다. 듣기 좋은 우리말을 사용하며 비속어, 은어, 유행어를 삼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다음으로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표준화법은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품위 있고 정형화된 말을 갖춰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화법의 표준어라 할 수 있고, 표준어 가운데에서도 한층 품격 있는 말을 가려 뽑고, 나아가 인사말 등 문장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죠. 즉, 대화하는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대화는 성공에 이룰 수 있는데요. 이를 가정에서의 대화와 직장과 사회에서의 대화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지나친 존대는 실례인데요. 예를 들어 시를 몇 번이나 겹쳐 쓰는 등의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의 어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존경의 어휘를 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두 번째는 야단 대신 꾸중을 사용해야 합니다. 존댓말을 잘 가려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 흔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야단은 어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야단이란 말 대신에 꾸중, 꾸지람, 걱정 등을 써야 하죠. 또한 요즘에는 존칭의 조사, 깨서, 깨는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고 이, 가, 한테 등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용어의 실효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깨서, 깨 등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대개 높여서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에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오늘날은 높여 말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여 말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다음으로 직장과 사회에서의 대화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동료, 아랫사람, 윗사람에 관하여 말할 때 서술어에 시를 넣을 것인지 넣지 않을 것인지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윗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랫사람에 관해 말할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그보다 더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시를 넣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인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의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또 거래처의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의 평사원에 관해 말할 때는 듣고 있는 다른 회사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급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 같은 직급의 사람이나 그 아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시를 넣지만 그 사람 직급 이상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넣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대화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화의 방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청의 자세와 협상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